네, 백내장 수술이 무섭다고 수술을 계속 미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위암이 걸렸는데 온몸에 암이 다 퍼질 때까지 기다렸다 수술하는 경우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종원입니다. 이 백내장은요, 우리나라 성인 40세 이상에서는 40%가,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9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일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잠실 삼성안과 차덕선 선생님과 함께 백내장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 그리고 고민이셨던 부분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선생님, 이 백내장은요, 나이가 들면 무조건 찾아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백내장은 모든 사람에게 발생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60대나 70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을 진행을 늦추려고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글라스 껴서 이제 자외선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고, 혹시 스테로이드 계통의 이제 먹는 약이나 안약 같은 것이 백내장의 진행을 조금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과다 사용을 좀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혹시 라식이나 라섹도 백내장을 좀 유발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는 환자들 대부분이 근시로 인한 라식이나 라섹을 받게 되는데요. 근시 자체가 백내장을 이제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안과 질환들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 라섹이 백내장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눈이 좀 뻑뻑하다, 이렇게 건조하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게 수술이 좀 잘못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각막이란 조직은 모든 인체 조직 중에 그 신경 조직의 분포가 가장 치밀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2mm짜리 절개창이 하나 있고, 그다음 1mm짜리 절개창이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손상을 갖고도 환자분들은 이걸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는 거죠.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인공눈물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면 좋고요. 부가적으로 온찜질을 한다든지 가습기 촉촉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오랜 기간 했는데도 건조증이 해소되지 않고, 그런 분들은 이제 요즘은 이제 IPL이라는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IPL을 통해서 건조증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수술이 정말 잘 되었어요. 네. 그런데도 백내장이 다시 재발될 수 있나요?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수정체 낭을 남겨두는데, 이 투명한 수정체 낭에 남아있는 수정체 상피세포가 이게 증식을 하면서 수정체 낭에 혼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환해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또 다시 조금 뿌얘지는 그런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빨리 오는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2, 3개월 내에 생기기도 하고, 늦게 오는 분들은 뭐 수년 후에 생기기도 합니다. 간단한 시술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야그레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지저분해진 수정체 낭을 레이저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그런 시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고, 시술도 2, 3분이면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백내장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외상으로 인공수정체의 위치가 이탈이 된다든지, 시간이 경과되면서 인공수정체가 위치가 이제 이탈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재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제 재수술은 야만의 고정술이나 요즘 이제 카나브라바 고정술 같은 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시력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대학병원이나 대형 의원에서만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그러면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전문의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 많이 하는 그런 지역사회 큰 안과병원을 찾으시면 굳이 뭐 대학병원까지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한 50년 전부터 이제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서울 저기 서쪽 끝에서 수술이 다 안 된다, 여기서도 안 된다, 여기서도 안 된다 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 통해서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을 얼마 전에 해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초음파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데, 초음파가 전혀 이제 작동이 안 될 정도로 백내장이 심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했을 때 이제 뭐 SICS나 ECCA라고 하는 수술인데요. 이제 그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수술이 아주 잘 돼서 잘 회복 중인 분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점안액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을 네네네. 주셨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 걸까요? 감염 예방 목적으로 쓰는 안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소염제,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되게 이제 두 가지 안약을 기본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회 정도는 쓰셔야 되고 최소 한 달 정도는 유지해줘야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내장 환자분들께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네, 백내장 수술이 무섭다고 수술을 계속 미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위암이 걸렸는데 온몸에 암이 다 퍼질 때까지 기다렸다 수술하는 경우 없잖아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수술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밝은 세상을 보고 사시는 게 환자분한테도 이득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